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 조립이 점차 완성 단계에 돌입하며 이제는 부품 국산화율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거리 레이더의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받아내며 연구개발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은 들고 왔는데요. 장거리 레이더는 365일 24시간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까지 항공기의 탐지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로 포착한 정보를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 MCRC로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즉각적인 방공작전을 보장하는 우리 공군 영공방어의 핵심 무기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형 장거리 레이더는 21년 2월 LIGNX1과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와 시제 제작을 거쳐 약 2년 반 동안 시험평가를 수행한 끝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실제 작전 환경과 동일하게 레이더를 설치하여 혹한기와 혹서기 성능 시험, 핵심 부품 수명 시험, 전자기 시험, 수십 회에 걸친 비행 시험, 미국 국방기관의 피하식별 인증 시험 등을 거쳐 군이 요구한 시험평가 항목을 모두 기준 충족한 것입니다. 치열한 시험평가를 통해 신형 장거리 레이더가 공군의 요구 성능을 만족함을 확인되었고 탐지거리 및 확률, 정확도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임이 증명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장거리 레이더 연구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장거리급 레이더를 자체 제작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형 안테나 설계 제작과 방열 기술, 한반도의 운용 환경에 적합한 빔 템플릿 운용 및 최적화 기술, 특정 주파수 대역 질화갈륨 소자 기반 반도체 송수신 모듈 개발 등 다양한 독자 기술을 확보하여 선진 레이더 기술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장거리 레이더 국산화 소식에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는 군사 매체를 통해 단독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의 성공은 연구개발 기관이 충분한 성능 구현을 위해 신뢰성 높은 설계를 적용했고 연구개발 단계마다 민간 레이더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술을 검증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연구개발 품질 보증 시범사업으로서 집중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등 국내 레이더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레이더 개발 사업에서 한국의 KF-21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산 KF-21 전투기는 2025년 현재 기준 처음 구상하고 목표하던 수치보다 국산화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2015년 미국이 A사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KF-21 전투기 개발에 대해 고심하다가 결국 국내 개발이라는 옵션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 A사 레이더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들만 보유하고 있어 해외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기술로만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4년 만인 2020년 8월 하나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A사 레이더 CJ 1호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A사 레이더를 만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한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도 개량된 A사 레이더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시스템이 여지껏 외부로 언급을 자제했던 저피탐 스텔스 탐지가 가능한 차세대 사일런트급 A사 레이더 개발과 동시에 질화갈륨 개수를 대폭 틀리며 기존 탐지 능력보다 더욱 끌어올린 성능의 레이더를 완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는 시제기와 실전 레이더 발표를 진행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부터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발표하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레이더는 이미 해외 유수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새로운 레이더 신기술에 관해 추가적인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최신형 레이더 사진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레이더에 쓰인 문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차세대 A사 레이더 코드명에는 한국산 사일런트 A사라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 미래 방향성과 사일런트 A사 레이더 성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기존 시제기에 사일런트 A사 레이더를 장착해 완벽한 비행 시험을 마쳤으며 이에 대한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한국 언론들 역시 언급했으며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F-21 보람의 개발 현안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KF-21 개발 현황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대로 초기 시험 비행 일정에 맞춰 비행 준비와 지상 테스트까지 한창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시제기들별 역할을 언급하며 현재까지도 시제 3호기와 4호기의 전투기 핵심 부품인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한 채 비행한다며 양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비행을 통해 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하고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무장체계 역시 탑재하여 미사일 분리 후 국산 A사 레이더 반응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사천에서 진행한 국산 A사 레이더 시험은 사실상 완벽에 가까웠다는 발언을 하여 자리에 있던 군사무기 관련 기자들이 가지는 향후 기술 발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모든 열강들이 스텔스 기술, 그 스텔스를 잡아내는 레이더 기술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A사 레이더가 실전에서 어떤 효율을 내고 미래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A사 레이더는 능동전자주사식 배열 레이더로 고정된 안테나 배열을 사용해 전파를 빠르고 정밀하게 제어하며 다방향으로 스캔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입니다. 이는 기존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나 패사 레이더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우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A사 레이더는 고출력 전파를 다수의 작은 송수신 모듈로 나누어 발사하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더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텔스 설계된 기체라도 특정 각도에서는 탐지가 가능하죠. 즉, 현대 공중전에서 적 기체를 먼저 탐지하여 선제적인 공격이 가능한 퍼스트 룩, 퍼스트 샷, 퍼스트 킬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 도메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A사 레이더는 공중, 해상, 지상, 우주 등 여러 도메인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지상 목표 탐지 중에도 공중에서의 위협에 즉시 대응이 가능한데요. 이는 데이터 링크와 통합되어 전장에서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른 플랫폼, 드론, 함정, 지상 부대 등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 A사 레이더는 합성개구 레이더, SAR 기능을 통해 정밀한 지상 매핑 및 표적 식별이 가능하여 지상에서의 목표 식별과 정밀 타격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적외도 위성 시스템과 통합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전장 관리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 감시 및 작전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즉 A사 레이더는 현대와 미래 전장에서 전투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정보 우위를 제공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빠른 데이터 처리, 다중 목표 탐지, 전자전 대응 능력 등은 현대전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향후 전쟁에서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 AI, 극초음속 무기 대응 등에서 A사 레이더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F-21 전투기 엔진에 관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날 국산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준비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엔진 개발과 동시에 키트를 수입한 후 조립하는 것까지 연속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사청 관계자는 이후 터보팬 엔진을 적출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가져왔다며 엔진 시동을 거는 전체적인 테스트와 엔진열과 관련한 스텔스 테스트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A사 레이더가 활용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한국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산 기술력을 가진 것도 놀랍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개발 속도를 지녔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한국형 A사 레이더는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5세대 특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미사일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혁신적 개념의 레이더입니다. 이에 대해 몇몇 중국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잠재성에 이례적으로 두려움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형 A사 레이더가 미국 F-35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에 비해 일부 부분과 성능 면에서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언론 전문가들은 KF-21 보람에 상반적인 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KF-21 전투기를 쓰레기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자각하는 일부 기사는 한국산 전투기가 5세대급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고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한국형 A사 레이더의 충격적인 성능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5세대 전투기에 쓰는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한국형 A사 레이더의 500km에 가까운 탐지거리는 F-35 지표에 근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기능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로 거듭날 수 있을 정도라고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 블록 1의 부족한 스텔스 능력을 강력한 레이더를 통해 보완하여 다른 5세대 전투기와의 격차를 확연하게 줄일 계획이라고 말하며 한국형 A사 레이더에 대해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는 이로 인해 한국형 A사 레이더가 최근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향후 미래에는 한국이 개발한 레이더가 모든 전투기와 군함에 탑재되어 대량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을 계속해 국산화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로키드 마틴과 일부 미국 대형 방산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며 그들은 한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KF-21 전투기가 F-35 스텔스기를 제치고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할 것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을 앞서는 기술들이 일부 개발되고 있는데요. 스텔스 자체 성능은 물론이고 레이더 역시 그러한 성능 중 하나에 속합니다. 실제로 한국형 A사 레이더는 F-35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보다 최신형이며 신호처리 성능이 더욱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레이더 신호처리 컴퓨터는 국내 업체에서 개발되었으며 신호처리 성능은 25테라 플러스입니다. 이는 F-35 전투기 레이더에 탑재되는 머큐리사의 제품이 17테라 플러스라는 것과 비교하여 약 73%의 향상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레이더에서 의문의 레이더 신호가 감지될 긴급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고속으로 이동하며 다중주파수의 전파를 쏘아내는 것으로 전투기에 장착한 A사 레이더로 판명되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입니다. 최근 시험 비행에서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시험 비행을 진행했는데 일반적인 전투기 시험 비행에서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 레이더 대신 같은 무게의 더미를 장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시험 비행 단계에서 A사 레이더 실물을 장착했고 거기다 실제로 작동시켜 성능까지 테스트했다는 것은 중국한테는 뜻밖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들의 시험 비행 반경이 점점 커지면서 중국에서도 초음 속으로 비행하며 작동하는 A사 레이더를 감지했다는 것은 반대로 KF-21 전투기 역시 중국을 감시하며 실전이 발생한다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중국에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KF-21 전투기에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한 CJ-3호기가 이번 1월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을 위해 레이더와 미사일의 호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실제 2호기에서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을 국산 A사 레이더가 장착한 CJ-3호기가 미사일 궤도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요. 최신형 전투기에만 탑재되는 A사 레이더는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발원과 진폭을 무작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국산 A사 레이더는 개발 시험 평가에서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0여 차례의 비행 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앞으로 2026년까지 목표된 소티를 충족시키고 공대공 모드의 최대 탐지 및 추적 정확도 등 34개 항목에 대해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를 수행해 작전 운용 성능, 운용 적합성 전략과 지원 요소, 실용성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에 해외 외신들은 개발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A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한 것만 해도 믿겨지지 않는 업적인데 그걸 벌써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게 개량하고 실물까지 장착해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좋기 10년이 넘는 기술 축적을 거치고 나서야 해낼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번 CJ-3호기의 시험 비행 영상을 확인해보면 기수 끝에서 길게 뻗어있던 피토관을 제거한 상태로 실물 A사 레이더에 맞춤 레이더로 교체했습니다. 항공기 주변 기류를 측정해 테스트 정보를 모으는 기수 피토관이 사라졌다는 것은 A사 레이더 실험으로 KF-21 전투기 대부분의 성능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졌다걸 의미하는데요. 아직 테스트 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사실상 개발 완료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번에 A사 레이더 탑재 비행에 앞서 실물 A사 레이더를 탑재한 KF-21의 CJ-3호기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뒤시야기를 모른다면 이건 그저 사진 한 장에 지나지 않지만
사실은 KF-21과 A4 레이더를 각각 개발한 방산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기술에 탑재된 A4 레이더의 전면이 빨간색 덮개로 감싸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레이더에 취할 소자 모듈의 개수가 극비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소자 모듈의 개수는 곧 레이더 성능과도 연결되고, 정확한 개수가 알려지면 실제 성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A4 레이더는 시제품 단계에서의 소자 개수만이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대표 전투기인 F-35에 들어가는 레이더의 경우 소자가 1200개, 이스라엘의 레이더의 경우 1250개가 있다고 알려져 많이 있고, 실물이 어떤지는 기밀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A4 레이더 역시 시제품 단계에서는 1088개의 소자를 넣어 공개했지만 실물의 경우는 1200개를 훨씬 넘는 개수가 들어 있습니다. 간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국산 A4 레이더는 벌써 기밀사항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레이더 모듈 소자 기술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전 사양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KF-21 시제기에 탑재한 A4 레이더는 요구 성능 전부를 갖춘 완전체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A4 레이더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A4 레이더 기술의 해외 수주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산 A4 레이더가 KF-21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2026년 양산이 시작될 것이며 추후 다른 무기체계에 응용할 수 있어 해외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와 여러 국제정세, 현재 내부 상황과 같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기관 협업과 연구진의 끈질긴 노력 속에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수많은 난관을 딛고 개발에 성공한 것에 대한 감개무량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는데요. A4 레이더는 기술적 난이도가 극히 높고 응용처가 많아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적대국과의 기술이 유출되면 뼈아픈 리스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해외 수출에 나서려는 이유는 그만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4 레이더 같은 고급 군사 기술의 공유는 곧 동맹에 준하는 군사적 협력과 정보 교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류되는 정보에는 그간 습득한 적국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가 포함된인데요. 레이더 전파를 어느 주파수로 사용하느냐는 정보는 앞서 언급한 레이더 소자 모듈의 개수 이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극비 기밀입니다. 이쪽 정보의 경우는 노출되는 순간 해당 주파수에 맞춘 방해 전파에 의해 재민 공격의 위험성이 생겨나기 때문인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동맹국들한테 국산 A4 레이더를 판매할 수 있다면 그 동맹국들이 수집해왔던 타국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A4 레이더가 이렇게 빨리 장착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한국의 도박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KF-21 전투기가 전 세계의 극찬을 받으며 현대 전투기 개발사의 초신성으로 대우받고 있지만 개발 초중순까지만 해도 누구도 KF-21 전투기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A4 레이더의 시제품이 출고된 시점에 KF-21 전투기는 이제 겨우 시제 1호기 동체 프레임밖에 없는 상태였고 사업 자체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매일매일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4 레이더의 개발을 밀고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걸림돌들을 모두 뛰어넘어 어떻게든 KF-21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결국 사실로 나타났는데요. 머지않아 국산 A4 레이더가 다양한 국산 무기에 적용되고 해외에까지 팔리는 모습을 기대해 볼만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러한 한국형 A4 레이더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하기 전 체계 통합과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평가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있으며 2026년 체계 개발은 완벽하게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업그레이드된 국산 A4 레이더는 최종 테스트와 오류를 모두 보완하여 KF-21 블록2가 양산되기 전까지 완벽하게 성능 업그레이드를 마치겠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레이더에서 하드웨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성능인데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말에 따른다면 현재 기존 A4 레이더와 공대공 관련 링크는 완벽히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계망은 업그레이드된 A4 레이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미 완료된 공대공 링크는 한편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대지 통합까지 완성 단계이며 버전 업그레이드는 계속하여 진행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인 편대기용 A4 레이더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공개된 내용과는 다르게 이미 공대지 통합이 마무리되었으며 6세대 전투기를 위한 무인 편대기용 레이더 개발에 진입했다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무인 편대기용 A사 레이더를 소형, 경량화하고 발열이 큰 레이더를 공기만으로 냉각할 수 있는 공냉식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A사 레이더와 달리 냉각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무게와 부피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레이더 신호를 주고받는 안테나의 핵심 부품인 송수신 TR 크기를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 브릭형 TRB를 타일형으로 압축해 부피를 50% 수준으로 줄였고 레이더 성능을 유지하며 크기는 작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인 편대기용 A사 레이더가 성공한다는 것은 경전투기급 항공기에도 즉시 탑재 가능한 레이더가 완성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발 과제는 또다시 한국 항공방산에 돌풍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나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 대표는 편대로 운영되는 무인 탐지기는 탐지 추적, 적방공망 제압, 전자전 등 각각의 임무를 수행한다며 아군의 생존성과 공격력 향상을 위해 고도와 반경을 샅샅이 살피는 첨단 레이더 탑재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시스템은 다양한 항공기에 적합한 A사 레이더 라인업을 확보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중동과 중남미 등 수출 지역을 확대해 한국 방산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폴란드 이행 2차 계약을 마무리하고 주변국들과의 수출 협상도 대폭 확대하여 방산 수출 300억 달러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인 2027년 방산 수출 세계 4강 진입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히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과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산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 및 안보를 파탄낼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단호한 대응은 물론 촘촘한 방어망 구축이 시급하며 폐쇄성이 극히 높은 분야 특성상 보안 수준이 취약한 방산 업체들의 방어 역량을 신속하게 키우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순조로운 양산 단계를 거치고 국내에서 소프트 랜딩하고 수출 시장으로까지 진출하기에는 만만찮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4.5세대 전투기 시장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많은 열강들에서 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시장은 어느 것 하나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개발 중인 KF-21 보라매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6대 전투기의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15일 항공 전문 매체 에어로타임어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를 꼽으며 한국의 KF-21을 포함시킨 것인데요.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지만 5세대와 호환 가능한 설계와 높은 잠재력이 최대 장점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KF-21에 뽑힌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 F-35, F-15X,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다소의 라팔 등입니다. 선정된 기종들을 살펴보면 항공기 제작의 높은 공학 기술과 경제적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세계 언론에서 항상 화제되는 전투기를 꼽자면 바로 KF-21 보라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미국산 F-35 전투기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 미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F-35 전투기의 레이더가 또다시 공중작동 시험 도중 갑자기 먹통이 된 채 작동을 하지 않아 작전 비행에서 아찔한 상황에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성능이 이미 미국을 앞질러 이스라엘과 1, 2위를 다투는 세계 정상급인 만큼 과거부터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 F-35 전투기의 레이더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세계 각종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F-35 레이더 성능 업그레이드 계획에는 로키드 마틴과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레이더를 F-35 전투기에 교체하려 하자 즉각적으로 반대 여론이 불길처럼 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레이더 성능 개량 작업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F-35 전투기 도입국들이라면 빠짐없이 전부 실시해야 하는데요. 한국이 F-35 전투기를 제외시키고 KF-21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었죠. 만약 이번 F-35 전투기에 관하여 성능 개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능 개량에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국 방산업계에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갑질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한국 공군 측은 최근 F-35가 마지막 미국산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산 무기에 종속되길 원했는데요.
한국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은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과거 바이든 정부 측은 군사, 무기, 기술 분야에 관해서 한국이 실패를 맛보게 원해왔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당당하게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 한국의 무기 국산화 지표는 전년 대비 9%나 상승하여 국산화율 90%까지 기록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일정표는 많은 사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이 측은 이번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KF-21의 개량을 거듭해 나가 함재기와 전자전기 등 완벽한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DNA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무기 수익률은 전체 비중의 6%이나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군용항공기 산업체계가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으며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A4 레이더는 AI 항전장비가 유럽연합과 영국 언론에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마저 한국 레이더 기술력을 본 후 위기감을 느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A4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레이더와 달리 전자빔을 사방으로 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기존보다 탐지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한 번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기계적 회전이 없기에 전투 중 고장의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 항공용 레이더 시장은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 하나로는 약 35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항공 레이더 기술이 군사 작전에서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호흡을 맞춰 KF-21 전투기의 A4 레이더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차세대 A4 레이더 개량 완료된다면 질화갈륨 단자를 무려 3200개 이상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개발되었던 A4 레이더 성능 대비 20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시스템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들어가려면 레이더 반도체는 KF-21 전투기의 기존 탐지 면적을 15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점처럼 아주 작게 레이더에 감지되었던 물체들을 확대시키며 스텔스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이전 미국 바이든 정부는 KF-21 전투기 스텔스 소재와 A4 레이더 반도체의 독자 개발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 이 사업의 진행을 앞장서 미국산 A4 레이더 반도체 홍보에 나섰었는데요. 만약 KF-21 전투기 계획이 실패하여 전투기 전력 공백이 생길 경우 미국산 전투기는 물론 값비싼 항전 장비들을 한국에 더욱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미국 방위산업과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에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현존 최고 성능의 대한민국 독자기술 보람의 항전장비를 포함해 A4 레이더의 질화갈륨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술자산들과 새로 도입하고 있는 전투체계들을 K링크로 통합하여 KF-21 전투기부터 스텔스 전투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로 모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개발되었던 1500개의 9세대 갈륨 비소를 사용한 미국산 전투기 F-35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A4 레이더가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전 비행모의 시험 통제실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하고 깜짝 발표까지 진행했었죠. 세부적인 시험 내용을 보면 한국형 레이더를 K링크와 연동하여 가상 적 전투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한 뒤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모조리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자체 개발에 대한 시도는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 전투기 비행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강압적인 F-35 전투기 성능 개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F-35의 성능 개량 비용은 무려 3,700억 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F-35 전투기의 성능 개량이 무작정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만 진행된다는 것이죠. 방사청은 F-35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모든 운영국에 일원화된 형상 적용을 요구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자체의 성능 개량 요구는 필요치 않다고 즉각 반발하였지만 F-35의 성능 개량은 미국의 통보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2020년 중후반 구성된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성능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루어지는 이러한 2차, 3차 개량도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방사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F-35A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하지 않으려는 계획이며 KF-21 보라매의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더 이상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비행에서 거의 유일한 속도 장치였던 피토관은 현재 GPS 같은 항법 장치가 개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잘 쓰이고 있는데요. GPS는 수평 방향의 차원적인 이동 위치를 계산해 속도를 측정하고 선박이나 차량 속도를 구하는 데 매우 정확하지만 수시로 수직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항공기에는 GPS만으로 속도 측정 오류가 날 수 있어 피토관까지 함께 사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지표들은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역시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AI는 단순 식별과 타겟 공격을 뛰어넘어 전쟁 전체의 시나리오를 짜는 사령관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온 기보를 학습한 AI가 순식간에 바둑에서 인간을 압도하듯 수천만 번의 시나리오를 거듭해 인간이 미처 생각지 못한 신의 한 수를 찾아주는 것이 AI 사령관의 목표입니다. 공격 효과를 극대화할지,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할지 등의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을 가정했고 도덕적 인간의 결함까지 반영한 AI를 만드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입니다. 이처럼 현대전은 알고리즘 간의 대결이라고도 칭하는데요. 전쟁과 관련된 알고리즘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적군의 피해를 극대화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적군과 민간인 분류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의 230만 명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1에서 100까지 군인화될 가능성까지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역시 AI 기반의 사격지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AI를 10대 국방전략 기술의 하나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인식지능으로 다출처 영상융합 및 체계를 발전시키는 감시정찰에 주요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2단계에서는 자율주행 무인 전투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군집체계 등이 적용되며 3단계는 지휘관의 결심에 도움이 되는 판단까지 내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AI가 접목될 핵심 무기가 바로 무인기입니다. 한반도의 지형과 날씨 등 특수사항으로 인해 그동안 작전 배치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는 북한이라는 막강한 적으로 인해 무인기 성능이 높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이나 튀르키예가 개발한 무인기는 실전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비행 중에 추락했으며 적어도 미사일 방어에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고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휴전선을 따라 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밍 등 전자전 공격 능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북한으로 인해 얼마든지 공중에서 다른 신호를 보내 납치할 수도 있기에 보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한국은 중국, 일본보다 앞선 대한민국의 복자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발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